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파파홍 작가의 50 넘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입니다. 한스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4개의 튼튼한 기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건강한 몸과 마음, 꿈과 비전이 바로 그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4기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없거나 망가지면 안 될 뿐 아니라 밥상 다리처럼 4기둥이 똑같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느 하나의 기둥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금세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파파홍님은 인생 정원에 꽃들이 활짝 피어나게 돌봐주는 정원사가 직업이다라며 자신을 라이프 가드너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정원을 돌보는 일에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유튜브 채널 파파홍과 함께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통해 38만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연히 서평단 신청을 통해 내게로 와준 책인데요. 어쩌면 서평단 모집에서 제 눈에 띈 것이 인연이고 책을 읽는 아침에 파파홍님의 유튜브 영상까지 찾아 들으며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내용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책의 일부만 읽었을 때 이미 남편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 되었습니다. 중장년층의 고민을 꼬집어 하나하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우리들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돈이 없으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필요 없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다 큰 자식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30년째 연인과 살고 있습니다. 7개 파트의 큰 제목만 읽었는데도 느낌이 오지 않나요? 오늘은 주옥 같은 글 중에서 저와 미소님들께 응원이 될 노후의 시간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50 이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노후의 세계는 가보지 못해 설렘을 주는 여행지와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모든 일상의 단조로움과 책임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어린 시절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발휘해 낯선 것에 한 발, 두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는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은근히 걱정도 되지만 막상 도착해 보면 유쾌한 일들과 맛있는 음식, 새로움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냅니다. 피곤하기도 하지만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게 되는 것이 여행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50 이후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 것도 겁낼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60 이후부터는 적어도 10년간은 지속될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설레며 고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도 1년 후부터 시작될 인생 60, 그 황금기에 대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60부터 시작할 일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50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기대에 맞지 않던 여행이 고생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설렘을 가라앉히고 철저한 준비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자.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울고 짜고 헐뜯고 핥히는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전화통화 혹은 카톡으로 연락을 해왔을 뿐인데도 내 마음에 잔뜩 먹구름이 끼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단순해지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꾸 마음을 휘젓고 요동치게 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인간들과의 꼬인 관계부터 봄맞이 가지치기 하듯 미리미리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정서적 공간을 넉넉하게 만드는 일이기에 꼭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절친한 친구들과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괜한 자존심으로 서로의 마음에 묵혀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 복원에 힘쓰는 게 현명합니다. 괜한 자존심으로 버티지 말아요. 둘째 방법은 나쁜 관계를 가지치기 하듯이 필요 없는 일정이나 행동 등을 없애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 에너지 낭비를 줄여 한결 사는 게 가벼워집니다. 굳이 안 봐도 되는 사람은 만날 필요 없습니다. 만나봐야 그 자리가 즐거울 리 없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되는 모임에 체면 치레를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괜히 숙제만 됩니다. 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쩔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몸을 움직여 처리해 버려야 합니다. 벌어지지도 않은 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입을 놀려 화근을 만들지 않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사소한 일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습니다. 아름다운 질문은 아름다운 답을 얻는다. 우리는 자책하는 질문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나는 왜 열심히 일했는데 모아놓은 재산이 없지? 나는 왜 은퇴 준비가 안 돼 있지? 나는 왜 미래가 불안하지? 나는 왜 무릎이 아프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아무리 자문자답하는 것이라지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구하기는커녕 두 어깨에 힘만 빠져나가 축 늘어지게 됩니다. 변변치 못한 자신을 탓하게 되고 자신만 미워집니다.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성적도 좋은 것처럼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왜만 물어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자리만 뱅뱅 돌게 될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어리석은 질문은 멈추고 다르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퇴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무릎이 아프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로 질문을 해보세요. 왜로 시작하는 질문이 탓하기 위한 질문이라면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은 개선 방향을 묻습니다. 왜로 시작하는 질문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라면 어떻게로 물어보는 질문은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질문은 아름다운 답을 얻습니다. 힘 빼는 질문이 있는 반면에 힘을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른 질문이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질문하고 싶다면 아름다운 질문, 힘을 주는 질문, 바른 질문을 하세요. 죽을 때까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람마다 죽을 때까지 갖고 가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유머 감각, 기타 치는 취미, 친구들과의 우정을 끝까지 갖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곁에 있는 아내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자신의 쾌활한 성격과 자존감을 갖고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마지막 날까지 갖고 가고 싶은가요? 경제적인 여유는 기본으로 갖고 간다는 전제하에 다른 것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돈을 먼저 고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왠지 인생을 논하는데 돈부터 선택하면 우리가 초라해지고 슬퍼질 듯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자녀 공부 잘하는 법을 이야기하자는데 학교와 학원에 수업료를 내는 게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기본적으로 갖췄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에 답해 보세요. 한결 마음이 편해지면서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게 분명합니다. 혹시라도 대답 중에 호기심이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재미있게 인생을 살려면 죽을 때까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바로 호기심이기 때문입니다. 지루할 틈이 없는 인생이 이어집니다. 호기심을 간직하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게 신기합니다. 보는 것마다 새롭습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질문해 댑니다. 호기심은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나이가 들어서까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는 게 재밌지요. 나이 들어 친구들과 단체 해외여행을 나서는 이들이 많습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면 시큰둥하게 행동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지 음식은 입에 맞지 않는다며 한식만 고집합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는 것도 귀찮다며 한자리에 앉아 있으며 일행을 기다리기 일쑤이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밖이라도 구경하면 좋으련만 잠만 잡니다. 숙소에 돌아오면 늦은 밤까지 일행과 소주를 마셔댑니다. 이러려면 굳이 비싼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이곳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갔다 와서는 밖에 나가봐야 볼 것도 없다며 내 집이 최고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호기심을 잃은 사람은 모든 일에 시큰둥하고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 없이 무표정합니다. 살아가는 의욕이 없다 보니 송장과도 같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무료하고 지루해 이 긴긴 인생을 무엇하며 사냐며 한숨만 내쉬기 일쑤입니다. 어릴 때는 호기심이 마구마구 샘솟지만 나이 들면 호기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과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거라도 무심히 넘기지 말고 손에 쥐고 만져보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슨 원리가 적용된 것인지 억지로라도 알아보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기쁨을 증폭해 버릇해야 합니다. 인생을 재밌게 살려면 일부러라도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궁금해합시다. 그러면 사는 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마음의 호기심을 잃게 되었을 때가 진정으로 늙어가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지고 낙담의 그림자에 휩싸여 지나가 버린 시간에 묶여 있을 때 늙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호기심 어린 시선을 간직해야 합니다. 마음속 어린아이를 포기하지 마세요. 까짓 거 배워서 내가 하면 되지. 호기심이 장착된 사람은 집중력도 탁월합니다. 관심이 있으니 빠져들 수밖에 없고 무엇이든 쉽게 배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장벽은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심리적 위축입니다. 이 위축감은 시작하기를 망설이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작했더라도 단계별로 사람 발목을 잡지요. 한 고개 넘으면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배움이 즐거움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늘 긴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호기심은 배우겠다는 열의에 불을 지피는 밑불로 작용해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따위는 처음부터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게 걱정되기보다 더 많이 그리고 빨리 배우고 싶은 조바심을 가라앉히느라 마음을 다독여야 할 정도입니다. 아니 자네는 뭘 이렇게 쉽게 배워? 하고 물으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재밌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네 라고 답합니다.
재밌는데 무슨 복잡한 이론이나 방법론이 필요할까요? 심리적 위축처럼 불안감 또한 모릅니다. 알 수 없다는 막연함은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지요. 가늠할 수 있다면 불안할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불안한 것입니다. 나이 들면 떨어지는 기력, 추락하는 사회적 지위, 쪼그라드는 경제 능력, 건강에 대한 걱정, 불협화음이 잦아지는 인간관계 때문에 불안감이 커집니다. 나이 들어가며 생기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감을 갖고 몰입하는 것인데 호기심 충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듭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불안할 틈도 없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지. 그게 뭐가 걱정이야. 문제없어. 아버지께서 늘 내게 해주시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호기심을 지니고 살려면 그만큼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호기심이 아무리 강해도 그걸 실천할 용기와 부지런함이 없다면 호기심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호기심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은 결국 용기와 부지런함을 갖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로 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마무리합니다. 압도당할 것이라 생각하면 이미 압도당한 것이고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도전할 수 없고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패배할 것이라 생각하면 이미 패배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성공은 사람의 의지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마음가짐에 있다. 성공은 마음의 자세에 달렸다.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남보다 못해진다. 뛰어나려고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높이 오르고 싶다면 스스로 드높게 생각해야 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 강하고 빠르다고 인생의 전쟁터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승리하는 자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